자, 이번에 소개할 기능은 이제 파일이나 폴더와 관련된 기능들이에요. java.io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 io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프로그램 입장에서 프로그램 외부의 데이터가 프로그램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풋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이 안에 있는 데이터, 변수 같은 거겠죠? 변수 값들이 프로그램 외부로 나가는 거를 아웃풋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줄여서 IO라고 해요. 만약에 이 대상이 일반적인 파일이었다. 그러면 프로그램 밖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프로그램 안으로 갖고 온다. 그러면 파일 열기 내지는 파일 읽기라고 부르고요. 프로그램 안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내보냈다 라고 하면은 파일 쓰기 내지는 파일 저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컴퓨터상의 파일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다면 외부에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는 게 다운로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는 걸 업로드라고 부르겠죠. 자, java.io 패키지 안에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폴더나 파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핸들링하는 클래스예요. 자,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핸들링하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를 그냥 고지고대로 다 지정하는 경우죠. C 드라이브 밑에 포토라는 폴더 안에 푸드라는 폴더 안에 food.jpg라는 파일. 자, 이렇게 컴퓨터의 파일이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드디스크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어가는 방법을 절대 경로라고 하고요. 내가 지금 열어놓고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방식을 상대 경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 경로라는 건 항상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작업할 때 맨 처음에 폴더부터 열고 시작하라고 했었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오픈하고 있는 그 작업 폴더가 현재 기준이 돼요. 상대 경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 아니면은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 폴더까지 경로와 실제 파일 이름을 나눠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C 드라이브 밑에 포토라는 폴더 안에 있는 food.jpg예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냥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이 파일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파일이나 폴더가 실존하지 않아도 돼요. 자, 아까 조금 부족했었던 경로라는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로,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를 의미하는 문자열이에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경로는 해당 파일의 실제 위치를 하드디스크 최상의 위치부터 순차적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C 드라이브 밑에 어디 밑에 어디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타고 가는 거죠. 이거는 뭐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윈도우에서 이제
C 드라이브에 보면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의 실제 이름이 유저스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그 유저스 폴더 안에 내가 지금 로그인하고 있는 사용자 아이디로 폴더가 생겨요. 이걸 사용자 홈 디렉토리 혹은 홈 폴더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바탕화면, 다운로드, 문서 폴더들이 들어있다. 이거 우리 처음 개강했을 때 했던 얘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건 이제 절대 경로라는 거는 이제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로예요. 뭐 이거는 헷갈릴 게 없어요. 자, 상대 경로라고 하는 게 좀 헷갈려요. 일단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폴더라는 게 VS 코드로 열어놓고 있는 폴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작업을 하면은 내가 현재 열어놓고 있는 폴더 이름이 여기 탐색기 있는 쪽에 보이죠?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놓고 있는 폴더. 자, 지금 요 폴더 트리 안에서 이 폴더 2라고 하는 곳이 내가 지금 작업 중인 폴더라고 가정을 할게요. VS 코드로 이 폴더 2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이나 대상을 지정할 때 이 폴더 2 안에 있는 page.html 혹은 photo3.jpg 이런 파일들은 확장자 표기가 잘못됐네요. 지금 내가 작업 중인 폴더 안에 바로 있는 파일들은 파일 이름을 명시하거나 점 슬래시를 붙여서 파일 이름을 명시해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게 현재 폴더를 뜻해요. 현재 폴더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열어놓고 있는 폴더 안에 있는 폴더는 그냥 폴더 이름 내지는 점 슬래시 폴더 이름. 자, 이게 지금 들여쓰기가 좀 밀렸는데 포토사가 서브 안에 들어있는 포토사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서브 안에 포토사니까 서브 슬래시 포토사 .jpg 아니면 점 슬래시 서브 슬래시 포토사 .jpg.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뜻할 때는 슬래시로 들어가고 내가 지금 열어놓고 있는 폴더를 의미하는 게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폴더 안에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파일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요. 자, 한편 내가 지금 작업 중인 폴더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를 점점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점점 슬래시라고 하면은 한 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포토원 포토원.jpg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슬래시 포토원.jpg 내 폴더 기준으로 위로 한 칸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폴더원 안에 포토2 점점 슬래시 폴더원 안에 포토2.jpg. 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폴더를 열어놓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 기준이다.
그러면 여기가 점이에요, 점. 그래서 여기서 어느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점 슬래시 안에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파일. 혹은 여기서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된다. 그럼 점점 슬래시. 그 안에 어떤 폴더 안에 어디. 위로 한 칸 올라간다라는 걸 점점 슬래시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는 얘한테 생성자 파라미터로 핸들링하고자 하는 파일의 어떤 경로값을 줘야 되는데 그 경로값을 서술하는 방법이 상대 경로가 있고 절대 경로가 있다. 뭐 어떤 방법을 쓰건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고 나면 메서드를 갖고 있죠. 표 일일이 보면 또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코드로 직접 볼게요. 자, 파일 클래스의 객체 만드는데 ./test.txt예요. 현재 내가 열어놓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test.txt라는 파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직접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없는 파일의 경로를 준 거예요. 자, 객체 만듭니다. 이 객체를 갖고요. is 파일. 이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실제로 파일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요. 그래서 파일이면은 true를 리턴하고 폴더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다. 그럼 fails가 리턴돼요. is 디렉토리 폴더면은 true 아니면 이 F1이라는 애가 저장하고 있는 경로가 파일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면 fails가 리턴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 모두 존재하지 않은 fails.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일인지 폴더인지 검사하는 기능이다. is hidden 숨긴 파일이면 true. 숨긴 파일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fails. get absolute path 이 F1 객체가 저장하고 있는 파일에 대한 절대 경로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경로로 객체 만들었을 때 절대 경로로 변환하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고요. exist F1이 가리키는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면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를 부여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는 클래스예요. 자, 두 번째 파일. A 폴더 밑에 B 밑에 C 밑에 타겟이라는 경로. 자, 이것도 프로젝트 만들면 이런 폴더를 평상시에 만들진 않잖아요. 당연히 없겠죠. 자, F2 만든 다음에 is 파일. 존재하지 않은 경로니까 없다. fails. is 디렉토리. 존재하지 않는 경로니까 fails. is hidden. 존재하지 않으니까 fails. 근데 절대 경로는 지금 이게 상대 경로 방식이죠. 절대 경로는 항상 절대 경로로 반환해서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절대 경로라는 거는 정상적인 값이 들어올 거예요. F 특정 exist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짓. 자, 이 F2 객체를 가지고 F2.mkdir 이라고 메서드를 호출하면 mk가 make예요. dir은 디렉토리. 디렉토리가 폴더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폴더 만들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 mkdir은 A 밑에 B 밑에 C 밑에 타겟 이런 경로를 담고 있을 때 맨 끝에 있는 타겟이라는 폴더만 만들려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프로젝트 만들면은 A라는 폴더도 없을 거고 그 안에 B라는 폴더도 없을 거고 그 안에 C라는 폴더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mkdir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폴더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경로가 있으면 에러나요. 이렇게 문자를 만들면 A 안에 B가 있고 B 안에 C가 있고 C 안에 타겟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A, B, C까지는 미리 존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mkdir 주석으로 막아놨어요. 얘는 쓰지 마시고요. mkdir 쓰. 아까는 mkdir이었어요. 영어 단수형. 얘는 영어 복수형. A 안에 B 안에 C 안에 타겟이라는 폴더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여기까지 도착할 때 중간에 없는 폴더가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폴더를 만들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땅굴파기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두 개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mkdir은 중간에 뭐가 없으면 에러 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는 얘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둘 다 표현한 이유가 F2 점 찍으면 고를 수 있는 기능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파벳 순서상 mkdir이 mkdir4보다 먼저 나와요. 글자 수가 다 짧으니까 정렬이 먼저 된다고요. mkdir mkdir4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코드 선택할 때 눈으로 잘 보고 이걸 선택해야겠죠. 아, 이거래. 밑에 걸 선택해야겠죠. 밑에 게 에러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글자를 주의 깊게 안 보고 대충 봐갖고, 아, 맞네 하고서 이거 골라서 엔터 쳐버려요. 그래서 맨날 왜 에러 나니? 그래서 코드가 mkdir이 있고 mkdir4가 있는데 우리는 s 붙은 거 써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려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얘가 지금 A 밑에 B 밑에 C 밑에 타겟 이런 경로를 갖고 있는데 getName은 마지막 슬래시 전까지를 리턴합니다. 아, 미안해요. 잘못 말했다. getName은 마지막 슬래시 다음 거를 리턴합니다. getParent는 마지막 슬래시 전 거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F2가 담고 있는 정보가 실제 파일의 존재라면, 경로라면 getName은 파일 이름, getParent는 파일이 위치한 폴더를 조회하는 거예요. 자, 요건 제가 주석으로 막아놨는데 f2.delete는 이 f2라는 객체가 담고 있는 경로를 삭제를 해요. A 밑에 B 밑에 C 밑에 타겟. 자, 요거까지는 이제 mkdir3를 통해서 하나씩 다 만들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delete를 호출하면은 마지막 폴더만 지우고 ABC는 남아있어요. 네, 요런 그 생성과 삭제에 대한 특징들 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됩니다. 지금 2시 50분인데 3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 30분에 만납시다.